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최동석 회장은 검은색 고급 세단 차를 혼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면 그는 항상 직접 차를 몰고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오늘따라 더 답답하군. 창밖으로 봄꽃이 만개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일군. 그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미영이 생일이지. 28번째 생일. 목구멍이 메왔습니다. 20년 전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녀 미영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직후 5살이던 미영이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국을 뒤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많은 탐정을 고용했지만 결국 손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게 남은 건 뭐지? 이 거대한 회사? 돈? 명예?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하나의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미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갑자기 전방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경운기였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최동석 회장은 너무 늦게 경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쾅! 차가 경운기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최동석 회장은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운기에서도 한 여성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못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경운기를 몰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동석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의 눈매와 얼굴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목에 걸린 비취 목걸이가 미영아.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손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미영이 아닌데요. 제 이름은 강하은입니다.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동석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당신이 제 손녀와 너무 닮아서. 최동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한 비취 펜던트는 그가 손녀의 돌잔치 때 직접 주문해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얻으셨나요? 최동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요?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원장님이 제게 주셨죠. 보육원이요? 네, 저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최동석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살, 미영이가 실종된 나이였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28이에요. 왜 그러시죠? 28, 정확히 미영이의 나이였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이제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20년간 기다려온 기적의 순간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고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강하은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 노인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간절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간 괜찮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최동석 회장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강하은 씨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목걸이를 벗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뒷면을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영이에게. 할아버지가. 그 순간 최동석 회장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혹시 이 각인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네. 각인이요? 어디예요?
강하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20년간 가지고 있었지만 뒷면에 각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 우리 미영이에게 할아버지가라고 쓰여 있어요. 강하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받아들고 각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미영이, 그럼 제 본명이 미영이었나요? 원장님은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미영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새 출발을 위해 하은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대요. 최동석 회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강하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너무 최동석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놀라거나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로 가시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동석 회장은 자신의 손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은 최동석 회장과 강하은 씨,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대화는 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강하은 씨, 보육원 생활은 많이 힘드셨겠네요. 최동석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좋은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다만 강하은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만 항상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지만 가끔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강하은 씨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비취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와 함께요. 최동석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가 손녀 미영이의 돌잔치 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강하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최동석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를 뒤집자 그가 새겨 넣었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미영이에게 할아버지가 이 목걸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원장님께서 제가 커서 알아볼 수 있을 때 주셨어요. 최동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하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저 제가 아는 사람이 비슷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최동석 회장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하은 씨, 혹시 어릴 때 특별한 기억이나 표시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몸에 있는 점이나 흉터 같은 것. 강하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왼쪽 어깨에 작은 딸기 모양의 점이 있어요. 원장님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하셨어요. 최동석 회장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영이의 어머니, 즉 그의 며느리도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제 이름은 미영이었대요. 하지만 원장님이 새 출발을 위해 하은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법적으로는 강하은이지만 가끔 제 본명이 뭐였을지 궁금해요. 최동석 회장은 이제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급하게 진실을 밝히면 강하은 씨가 놀라거나 두려워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은 씨,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 손녀가 20년 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손녀와 너무 닮았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강하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보고 미영이라고 부르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검사해요. 저도 항상 제 가족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최동석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미영이라면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씨는 그가 20년간 찾아 헤매던 손녀 윤미영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최동석 회장은 비서에게서 강한 씨의 과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강한 씨는 23년 전 5월 17일생으로 5살이던 2003년 9월 3일에 대구의 한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을 미영이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9월 3일 미영이가 실종된 날이 9월 2일이었어. 최동석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유일한 희망이던 손녀마저 실종되었던 그 끔찍한 날을. 회장님, 그리고 발견 장소가 대구 동대구역 근처였다고 합니다. 미영 양이 실종된 서울에서 기차로 약 2시간 거리죠. 누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데려갔을까? 최동석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씨가 정말 그의 손녀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회장님, 급행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강한 씨와 함께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둘 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은 씨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최동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라면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최동석 회장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미영이의 부모님, 내 아들과 며느리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직후에 미영이가 실종되었죠. 아마도 누군가가 혼란 상황을 틈타 데려간 것 같아요. 강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윤미영이라면 저는 고아였던 거네요.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20년간 당신을 찾아 헤맨 할아버지가. 최동석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동석 회장과 강하은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DNA는 99.9% 일치합니다. 친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한 씨, 아니 윤명 씨는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내가 맞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최동석 회장은 손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미영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윤미영이라고요? 그동안 제 가족이 있었다니. 그래, 내 가족이야. 나는 내 할아버지야. 그리고 우리는 2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최동석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미영 씨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혈연적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영 씨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슬픔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미영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의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절대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최동석 회장의 약속에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최동석 회장과 미영 씨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미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고 미영 씨는 그 사진 속의 어린 자신을 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이가 정말 저였군요. 미영 씨는 5살 때의 자신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익혔습니다.
내 부모님, 내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도 있어. 최동석 회장은 조심스럽게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와 어린 미영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영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특히 그 눈매와 미소가. 최동석 회장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가끔은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절대 그렇지 않아. 내 부모님은 너를 무척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항상 너를 찾고 있었단다. 최동석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20년간 찾아 헤맨 손녀를 드디어 찾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미영아, 서울로 같이 가자. 내 진짜 집으로. 그러나 미영 씨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강하은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살았어요. 여기 마을에는 제가 돌봐야 할 할머니도 계시고 제가 하던 일도 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최동석 회장은 손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너무 기쁨에 사로잡혀 손녀의 현재 삶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저의 삶을 좀 보시겠어요? 제가 사는 곳과 제가 하는 일을.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손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궁금해. 그렇게. 그들은 미영 씨가 살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동석 회장은 미영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미영 씨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도시 아이들을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마을을 발전시키죠. 마을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영 씨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손님도 모셔왔어요. 미영 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최동석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은이 친구분이신가요? 아, 저는 최동석 회장은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 씨가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손님이세요. 그날 밤 최동석 회장은 미영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지만 이날만큼 편안하고 행복한 밤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녀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아니 하은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동석 회장은 일찍 일어나 미영 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힘들겠구나. 최동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일어나셨군요.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단다.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도 될까? 미영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밭일을 돕겠다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요?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내 손녀가 하는 일이니까. 최동석 회장은 양복 대신 미영 씨가 빌려준 작업복을 입고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갔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나도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자랐단다. 물론 6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동석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세한 건 아직도 모른단다.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직후였어. 당시 너는 내 집에서 가정부와 함께 있었지. 그런데 가정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경찰도 탐정도 너를 찾지 못했단다. 그럼 누가 저를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보육원 기록을 보면 너를 발견한 사람이 너를 대구까지 데려갔고 그곳에서 보육원에 맡긴 것 같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영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대해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금 제 삶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 자랐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의 제 모습도 소중해요. 최동석 회장은 손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자랐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미영아 아니 하은아. 내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길 원하니?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은으로 살아왔지만 제 진짜 이름이 미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마 두 이름 다 제 일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할아버지의 기억 속 제 모습이니까요. 최동석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마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작은 학교, 마을 회관,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까지. 최동석 회장은 손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은이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도시에서 버려진 땅을 사서 유기농 농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마을 주민 한 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하은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처럼 활기차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시골 마을에 희망을 준 거죠. 최동석 회장은 손녀의 업적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피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 꿈을 보여드릴게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면과 계획서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저는 이 마을을 도농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요. 도시 사람들이 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촌 사람들이 도시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요. 희망의 달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최동석 회장은 손녀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촌 체험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구나. 하지만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네, 그래서 계속 저축하고 있어요. 조금씩 실현해 나갈 계획이었죠. 최동석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꿈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꿈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내 할아버지야.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손녀의 꿈을 돕고 싶어. 물론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보렴. 이 일은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요. 최동석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내 꿈이고 내 프로젝트니까. 나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뿐이야.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키우던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윤미영이라는 것, 그리고 최동석 회장이 그녀의 친할아버지라는 것을요. 그렇구나. 난 항상 내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단다. 이제 내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 행복하겠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녀이기도 해요. 미영 씨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하은아,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단다. 최동석 회장은 이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양어머니를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손녀를 훌륭하게 키워준 고마운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앞으로 미영이 아니 하은이를 함께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최동석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하은이에게는 두 집이 생긴 셈이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미영 씨는 시골과 서울을 오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미영 씨의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대성그룹의 사회공헌팀을 통해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모든 실무와 의사결정은 미영 씨가 주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시 아이들 30명이 농촌 체험을 하러 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미영 씨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작은 농장은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숙소와 체험 프로그램 모두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번 체험은 특별히 중요해요. 서울의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참관하러 오시거든요. 미영 씨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동석 회장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새로 지은 교육관을 보여드릴게요.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최동석 회장이 미영 씨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구나.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네. 최동석 회장은 새로운 교육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한옥의 미를 조화시킨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컴퓨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농부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습이에요. 농촌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요. 최동석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그의 손녀는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미영아, 미영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미영이라고 부를 때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교육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푸른 들판, 아름다운 산, 그리고 활기찬 마을의 모습이. 할아버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비롭단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단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바라는 거란다. 너는 윤미영이기도 하고 강하은이기도 해. 두 세계의 가치를 모두 품은 특별한 사람이지.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미영 씨는 서울의 대성그룹 본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의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발표 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최동석 회장이 물었습니다. 더 많은 마을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부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동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게.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내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했단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20년간의 공백은 있었지만 그들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1년 후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는 전국 10개 마을로 확장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프로젝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최동석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이룬 성과를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최동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란다. 이건 모두 내 노력과 열정 덕분이야.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최동석 회장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전 내가 너를 잃었을 때 내 인생은 멈춰버린 것 같았단다. 하지만 이제 너를 다시 찾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니 내 인생은 다시 의미를 찾았단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골길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상실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20년의 시간은 이제 희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함께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함께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갈라놓지 못할 거야.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골길의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낸 20년의 기적은 이제 더 큰 기적을 향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만남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최동석 회장과 미영 씨처럼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